셀카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취미가 정해가지고 그냥 관심 있게 보여요. 셀카? 전 셀카는 절대 안 찍고. 비싸. 지금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저기 안 보이시다고 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부담되게 하면 다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토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가 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서 네네. 첫 주제 베토벤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플레임은 루드비 반 베토벤, 정확한 독일 발음으로는 제가 독일 유학을 13년, 14년간 있었긴 했는데 네. 오래 있었네. 네, 그러니까 2000년서부터 2014년 뭐 그때까지 있었어요.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네. 네이티브, 글쎄요. 적어도 네이티브답게 이거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루드비히 반 베토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은 영국에서 예.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영국 발음은 좀 다른가요? 저는 어떻게 해도 저는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럼 한번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네.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럼- 제가 동문과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독일어 독일어를 한국에서 배웠죠. 아. 예, 그래서 독일어를 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판독은 할 수 있어요. 네. 아이고 이거 사실 영국 발음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한국 발음은 루드비 반 베토벤. 예, 저희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독일의 클래식 작곡가고요. 정확히는 1770년 12월 17일 프로이센 왕국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아주 오래 사신 그 지휘자님. 이 본이라는 도시에서 누구보다도 잘 여기 3명 중에서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예, 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본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드릴 텐데 이거는 구글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구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검색하시면 그건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었던 음악을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 본 생각을 한 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하셔서 이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본에는 음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교적 많은 도시에 음대들이 작은 도시, 그러니까 데트몰트, 바이마르, 여기는 굉장히 작은 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도시 뮌헨, 슈투트가르트, 베를린은 심지어 음대가 2개나 있습니다. 작은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데트몰트라는 도시를 가시면,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기차역에서 내리셔서 시내까지 가시는데 걸어서 가실 수 있어요. 초입서부터 그 끝까지 한 30분? 니른베르크가 끝이 보여요. 그 정도. 그렇게 소도시인 거예요? 네, 네. 정말 작은 그러니까 도시. 30분이면은 저희 관통하는데 1시간이 안 걸려요. 네, 그렇죠. 어. 굉장히 작아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이 도시하고 베토벤을 연결을 해줄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 게부츠하우스입니다. 게부트하우스. 베토벤의 친구가 이 집을 나중에 사가지고 거기서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 식당 이름을 베토벤 게부츠하우스. 베토벤이 출생한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 넣었고, 그 간판, 그러니까 그 집에 그 간판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아직도 보존이 돼 있어요. 이 곳에 가시면 이제 박물관처럼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도 있고. 예, 피아노도 있고, 베토벤이 이룬 업적들, 그림들, 그다음에 뭐 역사,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곳에 연주 홀이 있습니다. 뭐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성악가가 뭐 노래를 한다든가 베토벤 실내악, 피아노 이런 독주회 이런 것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연주 홀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이 도서관에서 말하자면 베토벤의 친필 악보들,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거기 뭐 디지털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베토벤의 흔적, 그래서 좀 감성적인 그런 어떤 거에 심취해 주실 수도 있고 보실 게 아주 충분히 많다는 걸 말씀을. 그러면은 지금 이 본이라는 도시는 사실 이제 음악을 즐기기보다는 뭔가 이제 베토벤을 이용하는 관광 도시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음악적으로 사실 베토벤이 살던 시기에는 부흥을 했죠. 그렇죠. 네. 당시 지금은 본이라는 곳을 가서 뭐 음악을 공부하거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니 뭐 연주회는 합니다. 매번 연주회 홀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에도 뭐 오케스트라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연주회는 뭐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음악 학교가 없다. 없어서? 네, 단지 음악 학교만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베토벤이 나중에 비인을 가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음악 네, 학교가 네. 없어서. 네, 더 이상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아노가 거기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베토벤이 직접
쳤었던 피아노가 아직까지도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만질 수는 없고 절대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생가에 있는 피아노는 절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어딜 가셔도 만지시면 안 네. 됩니다. 그러면 베토벤 학대 얘기했을 때 네. 그 뭐 지하실에 뭐 네, 가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투어를 할까요? 잘 그런 모르겠는데요. 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하실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사실 네. 본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반전인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재밌는 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독일에는 이 유명한 정치가나 예술가들의 그런 이름을 따서 거리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어요. 있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수원에 예. 박지성 거리. 네. 오, 박지성. 박지성 거리. 이 베토벤 슈트라세 베토벤 플라츠가 독일에 여러 군데에 있어요. 함부르크, 취리히, 비스바덴, 쾰른 여러 도시에 이 베토벤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도시에 그 거리 이름을 그러니까 베토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짓는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거든요. 이게 정말 말 못할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지휘자님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시면 이건 제 나라로 나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30년 안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이면 아직 사실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길 것 같진 않아요. 나라로. 그럼 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사실 정확히 12월 17일 날 태어났다라고 좀 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작가님 정확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70년 12월 16일 일요일 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추정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증명할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제도 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그 베토벤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고요. 하지만 이제 12월 17일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되어서 보통 세례를 받는 게 태어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보통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그럼 전날쯤 태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트비히 반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례 기록이라도 남아 있어서 다행인데 루트비히의 아버지 네. 그 요한 베토벤 보통 장 베토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세례 기록도 없어요. 아. 예,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확하게 생년월일이 언젠지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요한 반 베토벤이 태어난 그 시기에는 사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어떤 인물들에 관해서도 정확히 태어난 날짜들이 세례만 아마도 세례에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 장 반 베토벤 같은 경우 사생아라는 루머가 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웨디푸스 콤플렉스처럼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아, 맞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갈등 관계와 그리고 세례명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종합적으로 수정을 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면 사생아이지 않을까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알아서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아닌 걸 알아서 그렇게 서로 친해지지 못했던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넘어가가지고 베토벤도 사실은 비슷한 루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 대왕의 사생아다. 예, 그런 식의 루머가 떠돌았었고 실제로 그 베토벤이 살던 시기에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서도 되게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은 베토벤의 그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어떤 음악성 그리고 그 뛰어난 재능 거기에 대한 어떤 유전자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실제로 베토벤은 이런 루머를 본인의 루머는 되게 즐겼다고 해요. 아버지하고도 자기가 사이가 안 좋았고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천재들이 보통 흔히 가지는 콤플렉스나 망상증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천재인데 부모님이 이제 그에 걸맞는 명성이 없거나 재능이 없을 경우에 나는 주워온 아이일지도 몰라. 지금 이 부모들이 나의 친부모가 아닐지도 몰라. 그런 환상을 보통 흔히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이렇게 사회에서 그런 막 소문이 떠돌았을 때에 굳이 그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다고 또 그것을 막 이렇게 세상에다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이 어머니에 대한 명예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얘기가 되니까 근데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은 엄마는 굉장히 사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악성 베토벤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그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데 보통 이렇게 음악의 아버지 바흐
그 다음에 음악의 어머니 핸델, 뭐 이렇게도 붙이는데 그런 별명은 어떻게 붙여진 거예요? 악성은 근데 사실 저는 유럽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저도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베토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들이 이렇게 붙인 이름이에요. 붙인 별명이에요.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의 개화기 시절에 유입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그냥 따라서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유럽에선 그런 그러니까 저거 그 악성이라고 하는 그 악성? 음악의 성인. 네. 음악의 성이. 그거 근데- 좀 발음도 참 이상하잖아요. 네, 악성. 악성, 악성 바이러스? 그러기도 하고. 한자를 봐야 되고. 근데 사실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는 어려서 모차르트처럼 약간 천재 그런 네. 소리를 듣는 저는 분더킨트였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계속 중고등학교를 왔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중고등학교 때 막 음악 시험 문제 내는데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냐, 네. 음악의 어머니 누구죠? 어머니 누구냐, 어머니 누구죠? 핸델이죠. 핸델. 네. 영어로나 아니면 뭐 또 그렇게 안 안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 그러면은 바흐의 아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음악가가 됐고 C.P. 바흐라든가 뭐 빌헬름 뭐 프리드리히 바흐라든가 그럼 걔네들은 음악이냐고. 네. 그래갖고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붙여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걸 외우게 했을까? 근데 오늘 그 녹화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작가님이나 사진님 괜히 네이밍 달고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해서 어젯밤 어떡하지 막 이러고. 정말 너무 술술 나오셔가지고